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한일 순방을 통해 확장 억제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과 북한 문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순방할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부 의제들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 등 안보 공약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light of North Korea's continued destabilizing ac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he test launch of multip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President Biden will make clear that our commitment to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ese allies, reiterate our commitment, I should say, including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is ironclad. 사키 대변인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는 분명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방일 기간 중 호주와 일본, 인도, 미국으로 구성된 쿼드 정상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지역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북한 문제는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올해 14차례 미사일 무력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 추진을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의 조약 동맹들과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엔이나 안보리가 취할 조치에 대해 앞서가지 않겠지만 우리는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로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개선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t is a challenge, it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ts members have recognized in the past. The UN Security Council and its members, including all 5 permanent members in the past, have signed on to a string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s precisely why th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week, the ICBM launches in recent weeks, have been an affront to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과 영내 동맹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미국은 이 목표를 위해 대화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상원이 5일 본회의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의 인준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버그 지명자의 인준 절차는 지난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지명한 지 석 달 만에 마무리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임명하면 오는 21일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전에 서울에 부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직업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으며 필리핀과 볼리비아 주재 대사를 거쳐 최근까지 남미 콜롬비아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앞서 지난달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정권의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또 한국 등과 협의에 나선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한반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5일 BOA에 중국이 최근 미국과 한국 등과 잇따라 대북 협의에 나선 것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 sure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worried about the potential for things to go in a worse direc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 in terms of provocations and,
policy statements, etc. So maybe they're working to try to see if they can convince people to not have things happen that will increase tensions. 중국 외교부의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3월부터 미국과 러시아, 유럽, 한국 등을 방문하며 북한 문제에 과거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 정권의 도발 고조 등을 계기로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국은 바라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 flurry of Chinese diplomatic activity is due to their not wanting Washington and Seoul to collaborate more on military issues, using North Korea as the reason. But I see this as more defensive to try to dissuade Washington and Seoul from having to cooperate more closely with the change in government in the Blue House. 전직 관리 등 워싱턴의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에는 큰 기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I honestly think North Korea is not a high priority for Washington or Beijing. So, and I don't think either country can really influence Kim Jong-un's decision making right now. The external environment is good for North Korea to conduct more provocations and conduct testing for many, many reasons. 테리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북한 지도부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미국이 북한 문제에 변화를 주도록 중국을 움직일 지렛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국장 등 여러 전문가는 현재 미중 소통 채널이 많지 않고 타이완 등 여러 쟁점과 북한 문제를 연계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정권의 추가 도발에 과잉 대응하거나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위해 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등 섣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글렌 베너크 미국 북부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5일 국방부 청사에서 연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능력에 대한 VOA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본토에 대한 북한이나 또 다른 불량 국가들의 제한된 공격을 격추할 능력에 대해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너크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 정권이 무기 역량과 또 역량의 개선을 지속하는 만큼 2028년이나 그 이전에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고 현 시스템의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계속 실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 기지에 총 44기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8년까지 포트 그릴리 기지에 차세대 지상 발사 요격기 20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감축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핵확산 방지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발의된 결의안은 NPT가 글로벌 핵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라며 미국은 비확산과 무기 통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 NPT의 3가지 핵심 기둥을 지키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글로벌 이익을 위한 NPT의 3가지 핵심 기둥을 강화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했다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며 핵확산 방지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일본, 한국, 호주 등 동맹국들의 억지력을 확장했고 이는 집단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결의안은 또 중국의 핵 확산 행위를 우려하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련 기술 이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지속되는 핵무력 증강과 타이완에 대한 위협적인 군사활동, 이란과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확산과 미사일 기술 이전 등이 가뜩이나 악화한 미중 관계를 경색시켰다는 겁니다. NPT 평가회의는 회원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5년 주기로 개최해왔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는 8월 뉴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메넨데즈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잇단 미사일 도발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었습니다. And Russia and China have to see North Korea's actions not only as a threat to the West, but as a threat to their own security. And so it is my hope that we can press at the UN for a coordinated effort that sends a real message to Kim Jong-un that these provocations are not the way to get what he may ultimately want.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열릴 예정이었던 NPT 평가회의가 다시 연기되자 일본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그 밖의 대량 살상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향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의 조속한 복귀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지만 이후 탈퇴, 유보 등을 반복하다 2003년 탈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만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이런 약속을 깨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으며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차기 한국 정부는 더 강하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한국의 전직 인권대사가 제언했습니다. 이정훈 전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6일 열린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인권법의 현실적인 이행을 위해 올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선포, 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권한 역할 바로잡기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윤석열 새 정부가 상황에 맞는 대북 강원 접근 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는 원칙화된 협상을 통해 북핵 등 한반도 현안 해결에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은 현재의 냉랭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보수정당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실질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